자, 다음은 그 김승원 의원이 폭로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의원이 청문회에서 말한 내용은 요약을 하면 당초에 그 쌍방울 주가 조작했는데 이걸 검찰이 장난을 쳐서 이재명 대북 송금으로 그림을 바꿔버렸다라는 내용이잖아요. 2022년 10월 수원지검 수사 보고서를 보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목적은 나노스 주가 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걸 PPT를 띄웠는데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검찰이 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미 금감원이 검찰에다가 다 얘기를 했고 예. 관련 자료들이 다 있으니 영장 가져오면 바로 다 내주겠다라고 했는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나중에도 가가지고 몇 개만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왜 금감원장을 굳이 검사 출신 이복현이를 앉혀야 했는가 하는 게 다 드러나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 금감원에서 저기 자료를 가져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지검은 뭉갰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처벌할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직무유기죄라는 게 있는데 예.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 부분을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국정조사 특위가 향후에 이제 이거 정리하면서 고발할 대상들을 이렇게 선정하고 해서 고발하거든요. 예. 그때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때 추가로 그러니까 위증만 수 고발하는 있군요. 게 아니라 예. 요 국정조사 결과로 드러난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이제 의결해서 고발하거든요. 예.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검찰이 의도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엮을 대북 송금 사건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네. 장난을 쳤다. 그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국정조사 특위에 나온 증인들이 쌍방울 관계자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변호사 대납을 가지고 처음에 나한테 물었었다 계속. 그렇죠. 맨 처음에. 네. 그러다가 느닷없이 일로 가더라. 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늘 해왔던 일이고 지금 이번에 이제 그 과정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고 특히 그 리호남이라는 사람 돈을 받아서 예. 받아갔다는 리호남이라는 사람이 필리핀에 있었느냐, 그 특정된 날짜 장소에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그때 그거를 결정적인 증거라고 해서 지금 판결도 나오고 다 했는데 리호남은 거기 없었다라는 걸 국정원이 지금 명확히 확인을 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그렇게 국정원이 확인을 하게 된 경위나 이유나 이런 것들을 또 국정조사 특위에서 박선원 의원 중심으로 이제 쭉 다 얘기를 했고,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지금 와가지고 무슨 허위로 이호남이 어디 있었는지 이런 거를 지금 그 조작해야 될 이런 건 전혀 아니다. 근데 국정원 직원이 그렇게도 증언하시더만 국가기관이 국회에다가 답변을 하는데 기관장이 그거를 그 근거 없이 얘기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왜 대북 송금으로 날조하려고 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지 이거를 쌍방울의 주가 조작 부분을 덮어주고 쌍방울을 앞으로 기업이 망하지 않고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김상태한테 딜을 한 거죠 일종의. 예. 당신 이거 다 뒤집어 쓰고 죽을래. 네가 그동안에 한 게 많은데 이제 심하게 말하면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로 엮을 수까지 있는 상황이었거든. 돈을 주고 돈을 계속 줬기 만나고 때문에.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이거하고 이제 바꾸자. 응? 당신이 이재명만 물고 들어가면 먹듯이 바꿔주겠다. 그렇게 이제 기획을 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일 필요했던 것이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한테 다 보고했었다라는 진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매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네.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잖아요. 그렇죠. 나오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유증죄가 또 추가되니까. 그러니까요. 박상용이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죠 지금. 예. 그럼 박상용 검사는 어쨌든 나오기는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조건이 공소 취하는 조건으로 지금 발언을 기회를 달라고 그러는데 서영교 위원장은 안 된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요구하면서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할지 말지 그거는 나중에 예. 검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박상용의 주장은 뭐냐면 지금 특검이 공소 취소를 위해서 출범을 했고 나중에 특검이 공소 취소할 거다. 이 말을 예. 하는 거거든. 예. 특검이 공소 취소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 공소 취소를 애초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반복하는 게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 해가지고 이걸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서 그 소위 말하는 극우 세력의 박수를 받고 한동훈이처럼 떠보겠다. 예. 그것만이 나의 살 길이다. 왜냐하면 앞에 한동훈이가 쌩쌩 거짓말하고 아이폰 비밀번호 바꾸고 멀쩡하게 나쁜 짓 한 거 지네들도 다 아는데 빠져나가서 지금 국회의원을 나오네 마네 또 이러고 있는 거를
다 보고 있잖아요. 예.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살 길은 저거구나. 저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그러다가 윤석열이처럼 대통령 될지도 모르고. 김승원 의원이 또 추가로 그 공개한 타임테이블, 그러니까 이화영 재판 뒤에 김성태 검찰 사건이 어떻게 됐냐라고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놀랍더라고요. 한 달 만에 바뀌는데, 그러니까 24년 6월에 1심에서 이화영이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나름 성과를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뒤인 24년 7월에 곧바로 115억 원에 이르는 김성태 관련 KH 주가 조작 조사를 중지합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이제 네. 시상을 하는 거죠. 시상. 그렇죠. 그리고 2심에서, 그러니까 24년 12월에 2심에서 이화영이 7년 8개월을 선고받으니까 역시 한 달 뒤인 25년 1월에 김성태의 일부 혐의 없음, 일부 각하 그렇게 해줍니다. 네. 와, 그러니까 이화영을 조정해서 이렇게 해주면 바로 이렇게 해준다.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명백히 이제 그 연관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검찰 개혁 과정에서 그런 얘기 하세요. 뭐 검찰이 이런 일을 하는 건 뭐 0.1%, 1% 정도밖에 안 된다. 예. 그 나머지 사건을 뭐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부실하게 가야 되느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보안 수사 같은 거 얘기할 때 근거로 삼는 논리가. 근데 지금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출세에 욕심이 있었던 일부 검사들이 한정해서 처음 해본 일이냐. 예. 그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이 자들은 이 수법으로 계속 조직을 이어나가 왔고 사람들이 겁박해 왔고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애초에 근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버르장머리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를 바꿔놔도 뭔가 여지를 남겨놓으면 반드시 돌아가서 한다. 이거는 방첩사가 한 짓거리를 봐도 알잖아요. 오죽하면 기무사를 해체까지 했겠습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그러고 나서 또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라도 이번에 보여지고 있는 이 검찰의 민낯을 진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토록 검찰 개혁 과정에서 절실하게 모든 것을 근본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